왜 진보 정권에서는 집값이 폭등할까? 세간에는 집값의 상승 하락 패턴을 점치기 위해 10년 주기설, 20년 주기설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이 같은 이론을 뒤로하고 진보 정권에서 유독 집값이 오른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 20여 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진보 정권 집권기에 폭등했다. 노무현 정권 몰락의 단초가 아파트 폭등 사태였고, 문재인 정권도 아파트 가격과 내내 싸우다가 많은 부문에서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부동산 가격이 유독 상승한 이유는 그 당시 대내외적 위기가 발생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에 힘썼고,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 서민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21세기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이 닷컴 버블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 주택시장을 부양했는가 하면, 금융위기 후 2010년대 유동성 축소 시에도 지나치게 몸을 사려 금리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자산의 거품이 끼게 됐다. 문재인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간 유동성의 척도인 정부 예산, 경제 성장률, 정부 및 가계부채 등의 수치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이 유동성 증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도록 하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은 607조 원으로 5년 전 출범 당시인 2017년 400조 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207조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로는 2017년 대비 52%를 기록했다. 실질 GDP 증가율인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 중 연평균 2.32%였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2%대 성장을 한 정권이 된 셈이나, 코로나로 2020년 세계 경제가 평균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부채도 2016년 말 630조 원에서 2021년 가을 960조 원으로 300조 원 넘게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도 1450조 원에서 1860조 원으로 5년간 400조 넘게 늘어났다. 다행인 것은 금액으로는 폭증했으나 증가율로는 가계대출 국가부채 모두 박근혜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외적 요인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직전인 2015년 말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 축소에 나서다가 2018년 금리 인상을 중단하자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은 금리를 더욱 낮춰 유동성을 확대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동성 확대를 꾀하자 0.5%라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단행해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거품이건 성장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가 증가한 것보다 금융 및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난 긍정적 측면을 거론하고 있지만, 유동성 축소 시에 자산은 눈처럼 사라지는 게 속성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산과 정부, 개인 부채의 대폭 증가로 경제의 볼륨을 키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빚이 지나치게 늘어난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는 단기간이든 중장기적이든 조정기가 올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폭증한 140조 원 가량의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자산을 담보로 대출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정부 예산은 342조 원으로 2017년까지 4년간 58억 원 늘었다. 예산 증가율은 2013년 대비 16.9%였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97%였다. 정부 부채도 4년간 450조 원에서 630조 원으로 적잖게 증가했으나 세수 부족에 시달려 담배세 편법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 가계부채는 4년간 350조 원 늘어 연평균 8.68%로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6%대를 기록한 문재인 정부와 각각 7%를 기록한 이명박,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이다. 이는 집권 3년 차부터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자 각종 부동산 관련세를 감면하고 빚내에 집사라며 가계대출을 적극 권해 부동산을 부양한 결과다.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될 무렵인 2010년대 초중반은 남부 유럽 금융위기, 브렉시트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같은 적극적 부양책에도 처음에는 자산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임기 말부터 자산시장이 크게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정부 예산은 2008년 256조에서 2013년 342조 원으로 5년간 86조 원이 늘어 2008년 대비 33.6%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은 3.2%, 가계부채는 730조 원에서 약 1000조 원으로 270조 원 늘어나 연평균 7.6% 증가했다. 대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 뉴욕발 금융위기를 맞았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강만수를 내세워 돈을 원 없이 풀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꾀했다. 이듬해 9%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결과 물가가 폭등하며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했다.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세계적인 주택가격 폭락 사태에도 한국의 주택시장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경기 침체, 고물가, 상대적 고금리가 겹치면서 하우스 푸어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으며 특히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주요 2선 도시는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 없이 돈을 써봤다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 턱없이 낮고 박근혜 정부는 10%대에 그칠 정도로 균형적 예산 집행에 치중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대외 환경이 좋지 않아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 타이트하게 운영돼 거품이 발생할 여지도 적었는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정부 예산은 2003년 112조 원에서 2007년 235조 원으로 5년간 123조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2003년 대비 112%를 기록,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48%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남발 부도 사태로 2003년 2%대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5% 성장도 가능했다. 가계부채도 470조 원에서 720조 원으로 250조 원 증가했고 정부 부채도 130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적잖게 증가했으나 예산 증가폭에 비해 더뎠다. 경제가 비교적 좋았고 세수도 확보된 결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예산 100%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이때 생산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고 국민 평균 연령도 3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한국 사회의 마지막 황금기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동안 김대중 정부에 이어 실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대외적 요인이 겹쳐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다. 2000년대 초중반 닷컴 버블 몰락으로 나스닥이 폭락하고 주요 서방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미국, 영국 등 서방 주요국은 금리를 대폭 내리고 국민을 상대로 집사기 운동을 벌여 집투기를 조장했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준금리를 7, 8%에서 2, 3%대로 낮추면서 이처럼 집사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정부는 없었다고 꼬드겼다. 지난 20년간 한국과 세계에서 벌어졌던 모두 알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 수치와 통계를 통해 짚어봤다. 결국 진보 정권 기간 부동산 상승은 당시 정부의 가격 억제, 세제 강화, 공급 정책보다는 금리와 성장률, 유동성 등 대내외적 환경이 빚어낸 결과로 봐야 한다.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상승 수치는 거품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동안 국민소득도 대폭 증가했고 정부 예산 및 부채, 가계부채도 적정 비율로 증가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 펼친 적극적 가격 억제책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동성이 남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의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부 예산 증가액과 부채 증가액,
가계부채 증가액은 거의 역대 최대치이나 비율로는 박근혜 정부 수준이거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미 연평균 성장률 2%대 초반을 기록할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 및 수도권발 아파트 상승액은 매우 부담이 되는 수치며 만약 조정을 받을 경우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치를 넘을지 모른다고 봐야 한다. 현재 유력한 대권 후보 2명 중 이재명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은 시장을 중시하되 재정은 균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노무현 정부,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첨언, 미 연준이 금리를 단기간만 인상하고 다시 경기 침체를 핑계로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해 다시 달러를 대폭 푸는 유동성 확대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 결과 한국도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하고 동결하거나 다시 낮추면서 대출마저 풀게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도 단기간의 조정 후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일지 모른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과도하게 투자한 이들은 이때 매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